안녕하십니까, GR맨 이형권 팀장입니다. 금일도 이제 꿀팁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희 그 계약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계약하지 않고 차량만 구매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셨던 내용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유가 보조금 하기 전 편쯤에 저희 박병철 멘토께서 이야기를 했던 그 화물차 구매 순서, 그리고 이제 그 부가세 환급 부분에 관련해 갖고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그림을 보면서 다룰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버릇판은 언제 장착이 되는지, 그리고 등록은 언제 하면서 구조 변경은 언제 일어나는지,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급을 받고, 유가 보조 카드는 언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있어 갖고 하나하나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귀여운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4.5톤 혹은 이제 5톤, 요즘에는 이제 뭐 3.5톤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트럭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트럭을 이제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은 보통 이제 윙바디를 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샤시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 샤시 위쪽에다가 윙바디를 씌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요즘에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다가 축을 장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축이 장착이 되는데, 이 축을 장착을 하고 나서 이 위쪽에 카고 적재함을 임시적으로 올려서 차량 등록을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별 번호판이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대 번호판이든 쓰시는 분들은 이 작업을 한 이후에 차량 등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증이 발급이 되겠죠. 이 차량 등록증이 발급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위쪽에 이제 윙바디 혹은 이제 탑이 또 씌워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위쪽에 윙바디나 탑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카고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차량을 구조 변경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윙바디나 혹은 이제 뭐 냉탑 차량 이렇게 이제 구조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차량이 완성이 되고 번호판은 등록증 발급할 때 이제 부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구조 변경하고 차량 완성이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그 차량 등록증을 기반으로 사장님들께서 이제 사업자를 생성하거나 혹은 이제 변경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를 기반으로 유가 보조 카드를 발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축차가 아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축이 다 완성되어 있는 차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카니아의 P360이나 혹은 이제 그 11톤이나 혹은 14톤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축이 아예 이렇게 장착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축이 장착이 되어 있다 해갖고 여기서 바로 이제 뭐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도 발급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카고 차량 한정일 때고, 만약에 이렇게 샤시 모델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샤시 모델 위쪽에 이제 윙바디를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윙바디를 통째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구조 변경 따로 없이 이대로 바로 차량 등록증이 발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차량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차량 등록증을 기반으로 사업자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자를 토대로 유가 보조 카드를 발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입한 이후에 이 차량에다가 축이나 혹은 이제 뭐 윙바디 이것들을 등록 혹은 이제 구조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등록 및 구변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임대나 혹은 이제 개별 번호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별 번호 선택하신 다음에 축 윙바디 등록하시고 구변하시고, 이 추가적으로 이후에 이제 사업자를 신청한다. 그래서 이 등록증을 기반으로 사업자를 신청을 하는데, 보통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신설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유가 보조 카드가 발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저희 이전 영상에서 박병철 멘토님께서도 이제 한 번쯤 언급하고 넘어가셨던 부가세 환급 신청은 그럼 언제 하는 것이냐. 일단은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차량을 정말 구매했다라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
경우에는 차량이 구입했을 때 한 번 더 그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축과 윙바디를 등록 혹은 구변했을 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차량 구입 비용과 축과 윙바디 등록했던 그 비용들 혹은 이제 구조 변경했던 비용들이 세금 계산서로 발급이 됩니다. 맨 처음에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지만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럼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어차피 내가 사업자가 생기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자를 기반으로 그 세금 계산서를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가세 환급 신청을 했을 때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임대번호판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 업체를 통해서 이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개개인이 이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질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나오는 기간은 신청 후 보통 한 45일에서 90일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달에 신청을 했으면 내가 예를 들어 지금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에 모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9월 달에 나올 수 있지만 9월은 1일부터 이제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초에 나올 수도 있고 중순에 나올 수도 있고 말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세금 계산서를 처리해 주는 그 홈택스 담당 직원 혹은 이제 뭐 법인 업체에 따라 갖고 그 기간이 조금씩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차량을 만드는 순서나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그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갖고 그 이 화면을 캡처하신 다음에 나중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시거나 혹은 이제 뭐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해당하는 이제 뭐 발생되는 금액이 또 따로 있겠죠. 뭐 예를 들어갖고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은 언제 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뭐 연락 주셔서 이제 뭐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뭐 차량 구매 의뢰를 주신다면은 제가 이거를 따로 이제 그 개개인의 용도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인 큰 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차량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구독자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R맨 이형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